안녕하세요. 오늘 프랑스 출산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프랑스 출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 아기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시거나 그리고 출산을 바로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프랑스에서는 두 종류의 병원이 있어요. 하나는 오피탈이고 하나는 클리닉인데, 오피탈은 한국에서 조금 종합병원의 개념이 강하고요. 클리닉은 약간 개인병원의 느낌이 강해요. 저는 첫째 때는 제가 임신 7개월까지 파리에서 살았어요. 출산을 2달 정도 남겨놓고 앙제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클리닉 덩슈라는 곳에서 출산을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때는 불어를 진짜 인사밖에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1인실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2인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 분이랑 같이 병실을 쓰면 되게 너무 제가 불편할 것 같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도 오피탈보다는 클리닉 쪽이 조금 제가 선택권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클리닉을 선택을 했어요. 앙제에서 출산을 했을 때는 1인실에서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가 진짜 작은 도시예요. 저희 동네는 클리닉 자체가 없어요. 오피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강제적으로 거기로 갔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다행히 제가 출산한 날 그렇게 크게 산모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먼저 미리 신청을 해놓기도 했지만 저는 운이 좋게 여기서는 1인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피탈과 클리닉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기를 낳거나 그런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피탈은 종합병원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산모가 혹시 나이가 많거나 조금 지병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면 일단 오피탈로 가야 돼요. 클리닉은 갈 수가 없고, 물론 이거는 진짜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 오피탈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두 개의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음식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1인실을 쓸 수 있는 비중이 높으냐 아니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딱 3번의 초음파만 가능해요.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때인데, 그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하고 일반 의를 만나서 내가 임신을 한 것 같다.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보고 싶다. 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피검사를 하고 그 피검사 결과지를 가져야만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면 조금 뭐 간단한 그런 질문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요. 그냥 가족 병력이나 뭐 임신 횟수 여부, 뭐 마지막 생리 날짜, 그리고 약에 대한 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피검사한 그 결과지를 보고 조금 약간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되는 그 초음파를 먼저 예약을 해주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임신 처음에 하고 나서 6주, 뭐 9주 정도에 보통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진짜 초음파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인도 가능해요. 사실 그때 초음파를 한 번 더 할 수 있기는 해요. 저는 첫째 때는 일단 일반의를 만나서 좀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내가 좀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반 이분이 초음파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9주 정도 됐을 때, 첫째 때는 9주 정도 됐을 때 한 번 초음파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총 4번의 초음파를 했고, 둘째는 그냥 되게 느껴졌어요. 입덧도 되게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신 여부가 확인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아기는 뭐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조금 진료하는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세요. 그때 그 배에다가 이렇게 심장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확인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3개월, 6개월, 9개월 딱 3번만 초음파를 해서 많이 불안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심장 소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불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 출산을 할 때 3대 굴욕이 있잖아요. 3대 굴욕이 프랑스에는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관장하고 제모는 하지 않아요. 내지는 근데 굴욕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출산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 3대 굴욕은 없지만 하나 좀 특이한 점은 프랑스는 무조건 처음에 자연분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한국처럼 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분만을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에부터 자연분만으로 시작을 해서 너무 길어져서 뭐 산모가 좀 위험하거나 아이가 좀 위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를 갈라서 낳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분만으로만 고집을 합니다. 여기 프랑스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국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랬더니 뭐 되게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혹은 반대로 그래도 그럼에도 여기는 자연분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진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 양수가 새벽에 터져가지고 그때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계단도 진짜 막 1시간씩 오르내리고 막 그 병원 클리닉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며 막 그 병원을 뺑뺑 돌면서 거의 2시간 넘게 막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큰 짐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짐볼에서도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17시간? 17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둘째는 밤에 진통이 저녁 먹고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밤에 진통이 와서 바로 병원을 가서 내진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진통이 급작스럽게 막 되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그래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출산했고 제가 첫째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원래는 3일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5일인가 6일 정도 있었거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3대 굴욕이 없다는 거, 그 관장하고 제모가 없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 뭐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왕절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크게 2가지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프랑스에는 아직도 산파가 존재해요. 이거를 사주팜이라고 부르는 명칭인데 그 중간에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주팜이라는 직업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산파라고 나오더라고요. 산모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진짜 크게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의사도 같이 들어올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주팜이라는 그 분들이 와서 아기를 받아주세요. 사실은 제가 2번 다 의사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되게 쏙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되게 딱딱하기도 했고 조금 사실 저 좀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채워주시는 분들이 그 사주팜 분들이었어요. 그 출산 후에도 병실에 되게 자주 오셔가지고 모유수유하는 법이나 뭐 기저귀 체크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응가의 색깔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옷 같은 거나 뭐 애기들 체온 재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뭐 젖병을 줄 때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모유수유를 할 건지 모유수유를 할 거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진짜 프랑스에서 출산하고 와 진짜 이거는 한국이랑은 엄청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출산을 하고 나서 그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그 사주판 분들이 집으로 방문을 해주세요. 뭐 아기의 자는 방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모의 몸 상태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유 수유나 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출산비하고 병원 입원비가 무료예요. 저는 첫째는 클리닉에서 나왔고 둘째는 일반 그 오피탈에서 나왔는데, 뭐 물론 둘 다 운이 좋아서 1인실을 쓰긴 했지만 어쨌건 클리닉은 제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거기는 1인실에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했어요. 6일 정도, 5박 6일 정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150유로 내고 나왔어요.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유학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라카프라는 그 기관에다가 임신 14주 전에 임신 확인서하고 다른 관련된 서류를 그 기관에다가 보내면은 임신 이제 7개월 말쯤에 보조금이 나와요. 보조금이 자그마치 900유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통장으로 바로 현금으로 주고요. 제가 첫째 때는 7개월 말쯤에 받았고, 둘째는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출산 후에 2개월 이내에 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프랑스 출산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출산을 해서 조금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계신 분들이나 다 모두 건강하게 그렇게 예쁜 아기들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